네, 오늘 지금 현재 시각 8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이제 오늘 밤 새해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네.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제가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뭐 분위기 봤을 때는 좀 지난해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 뭐 그냥 일상적인 근무들은 다 새로 시작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차라리 같이 쉬었더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뉴욕 증시처럼. 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작년 연말까지 이어졌던 분위기에서 네. 뭐 해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지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표가 됐건 이벤트가 됐건 그러게요.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질 만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또 국내 증시 두 번째 네.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뭐 전망을 좀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장 흐름은 어떨 거다라는 전망 간략하게 좀 해주실 예. 수 있을까요? 어제 이제 유럽장은 열렸더라고요. 예, 예. 다들 뭐 1% 중후반대 그래도 생각보다 강한 시작을 보였고 지금 뉴욕도 지수물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근데 약간 강보합 수준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강세 출발했던 호주장도 이렇게 다시 또 약보합으로 도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딴 데 올라온 거 보고 같이 막 힘을 내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오늘 처음 흐름을 갖다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눈치 보기 장세도 그런 예상이 그런 것 되고 같습니다. 또 변동성도 좀 여전한 변동성은 구간인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같아요. 들거든요. 네. 뭐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장 오늘 일은 아닌데 예. 아마 1월 중에 이번 주 1월 초순 중에 이번 주 중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코스닥이 이거 작년에 봤던 전저점 그거 지금 이렇게 막 깨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푸컬 레이쇼가 높다는 얘기는 예. 지금 약간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세력들이 좀 늘었다는 얘기예요. 꽤 있다는 거예요. 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코스닥 660 정도를 갖다가 전저점이라 보신다면은 그거 딱 좀 물고 내려갔을 때 네. 그게 새로운 어떤 급락의 출발인지 그 정도에서 그냥 이런 하방 공격이 끝나고 결국 또 다시 이렇게 장이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지 그게 또 저로서는 궁금하네요. 보통은 코스닥이라고 하면 연초 효과라고 해서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그랬는데 같은데 예, 이 얘기는 지금 양쪽 다를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양쪽을 네. 상방 하방.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는 과연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출연자 모셔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첫 포문을 열었는데 새해 첫 거래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사실 기대감은 없이 저도 봤습니다. 그래요? 기대감 없이 예. 봤는데 예상보다는 이제 개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심 속마음으로는 그냥 좀 더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갔으면 했는데 네. 힘이 너무 약했었다. 사실 출발은 이렇게. 괜찮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기대감 없이 출발했었는데 기대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갔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잘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12월 달 워낙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일부 좀 저점 매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내심 기대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보다는 좀 장 막판으로 와서 약해졌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저 수급 측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흔히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해서 살펴봅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관은 제껴도 될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에다가 네. 그냥 외국인 선물 사면은 선물 매도 당한 거 현물에서 사고 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인데 그래서 샀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팔았다고 막 비난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결국 외국인하고 개인의 승부인데요. 지금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까지 낮아진 적이 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글쎄요, 제가 뭐 네. 통계 데이터를 다 뭐 뒤져본 건 아니니까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를 언제 살까 그리고 아하. 어떤 섹터 살까 저는 늘 고민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반도체 쪽에는 들어오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이 뭐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요. 제가 뭐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이제 언제 돌아설 거냐. 저는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돌아서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단에서는 그 반등하는 그 시점이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이고 외국인들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그 2달 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한참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0월, 11월 이때. 예.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자금 분명히 다시 빠져나갈 자금들이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게 아닌데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은 약간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그러니까 있다. 뭔가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자금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금들은 계속 롱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결국 빠져나갈 자금들이었고 결국 시간 지나 보니까 12월, 지금 1월 오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삼전, SK하이닉스 역시 주가는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그 시점,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들어올 거다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집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분들은 일단은 그 배당 낙일 이후에 좀 들어오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개인분들의 자금도 대형주 단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게 장기로 뭔가 가져갈 물량들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좀 더 쫓으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장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슈나 모멘텀이 있으면 자금은 분명히 그쪽으로 쏠려간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분들도 좀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이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네. 저는 모멘텀을 쫓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고 만약에라도 저처럼 약간 좀 같이 투자하고 늦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 가고 있는 반도체 이런 업종을 차라리 좀씩 담아두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확실한 성장주의자 실적주의인 2차 전지.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센치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믿고 살만한 섹터는 2차 전지이니까 이쪽으로 차라리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네네.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아니었습니까? 예. 뭐 관련해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눈에 띄는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제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그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 발목이 잡히는 예.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뭔가 지금 풀어주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약간 또 방어를 좀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이제 중국인들 이제 PCR 이제 이 검사를 의무화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저희 휴일간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대표적으로 뭐 항공주, 뭐 면세점 이런 기업들 주가가 어제 쭉 내려가는 모습이 개장 초반에 나왔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들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다 반등하는 모습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어제 또 나왔던 게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였다. 이게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리오프닝 관련된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지금 뭔가 중국 쪽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볼 때는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4분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아마 1월 이제 중순 이후 2월 달 되면은 뭐 항공주,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제 확인된다고 하는 것들이고 숫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일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내내 좀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모멘텀 측면에서 볼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감도 있고 이제 숫자까지도 확인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은 어제 잠깐 비틀거리긴 했지만 좀 가는 흐름은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어제장에서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주도 사실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그동안 좀 주가가 맥을 못 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좋았고 주가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네, 그 미국 재무부 쪽에서 그 12월 29일일 예.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IRA와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 추가 지침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렌트라든지 리스와 관련된 이쪽 차량에는 여튼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약간 바꿔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를 좀 보시게 되면 한국 측이 그동안 좀 요구했던 쪽으로 약간의 방향을 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차량을 판매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었는데 리스 쪽에서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지금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체 판매량 중에서 미국 쪽에서 대략 리스 차량이 5에서 한 10%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쪽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여튼 또 올해는 이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확장을 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과연 현대 기아차가 얼마나 이쪽으로 차량을 판매해가지고 이익을 이제 가져올 수 있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경기 침체, 뭐 소비 드는 이야기 있는데도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0조 정도, 그러니까 최대 이익이 지금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대략 6.9조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현대차가 이런 미국 쪽의 새로운 세제 혜택과 그리고 기존에 지금 차량 판매 수요 이런 걸 따져봐서 얼마나 판매해가지고 이익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이건 우리가 올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리스 예. 쪽이 한 10% 정도 된다고요? 네, 그 정도까지 좀 기사 보니까 통계 데이터가 나오는 것 그 같습니다. 정도? 또 예. 그 중국인 관광객 검역 의무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어제 보니까 뭐 중소형 제약주들 뭐 진단 키트 관련주 바이오주들이 또 다시 들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섹터 예. 보니까 진단 키트를 일단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중국인들 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근데 올라갔던 기업들 그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일단은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쉽게 말해 진단 키트가 많이 팔렸었던 뭐 시젠이라든지 SD 바이오센스 이런 기업들 주가가 좀 강했던 건 아니고요. 예. 일정 정도 실적이 좀 안 나오는 테마성이 좀 더 강했었던 정말 예를 테마로 들어서 움직였군요. 네네네 지인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짜리로 끝날 건 아니지만 제가 예. 볼 때는 과거처럼 뭔가 좀 실적이 꾸준히 쭉 나올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요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테마성으로 지금 모멘텀이 약간 죽은 상황에서 새로운 테마 쪽으로 자금이 일부 쏠려간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판매하는 네.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있고 맞아요. 제약주들이 많이 네네네. 올랐어요. 이게 지금 12월 중순부터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 정부 측에서 이 감기약 사재기 이런 아, 것들을 네. 막기 위해서 뭐 인당 수량 판매를 좀 제한한다 이런 것들 예고를 또 주말간 휴일간에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수급적으로 모멘텀 쪽으로 약간 쏠리는 모습이 어제도 나왔던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예상가죠. 예, 맞아요. 오늘 호가 오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감기약을 갖다가 그렇게 뭐 중국 사람들이 싹쓸이를 해가네 마네 해도 지금 예상가 자체로 봐서는 저렇고. 저는 대표님 시젠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젠 같은 그런 진단 관련주 거기서 시젠 같은 장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온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SD 바이오센서가 약간 하나의 길을 보여줬지만 이들이 사실은 현금을 많이 벌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 기업이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은 제가 볼 땐 M&A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를 좀 인수를 합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잘 아시겠지만 의료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잘 모아놓은 이 현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결국 올해 좀 큰 건의 M&A 이런 것 좀 했으면은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좀 방향성을 돌릴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들이 이제 과거처럼 진단키트 판매해서 주가를 올린다. 아마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대는 이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말씀 듣다 보면 왜 우리 경영학 첫 원론 첫 시간에 뭐 우리가 듣는 개념이 계속 기업, 고잉 컨선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시장에서 상장해서 뭐 주가가 뛰든지 뭐 하든지 해서 돈 좀 만졌으면은 그거 진짜 투자 잘해가지고 진짜 100년, 200년간은 계속 기업으로 키워갔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냥 먹튀하지 말고 말이죠. 네네. 어제 또 이렇게 특징 종목 중에 저는 한국전력도 눈에 한전. 띄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국전력하면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무겁죠. 예,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그 전교금 그 인상 기대감이 막 오르더니 또 최근에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어제 보니까 또 11%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한국전력이 사실 그 이슈로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깜짝 제가 볼 놀랐습니다. 때, 예. 굉장히 많이 사실 빠졌고요. 뭐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절에 주가가 이제 이 정도 빠진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뭐 일단 뭐 결론은 그런 거죠. 지금 전기 요금 인상 어느 정도 예고됐었는데 기대치보다는 분명히 못 미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영업 적자 뭐 30조 뭐 이야기 나왔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분명히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올해도 뭐 대략 한 10조 원대까지 적자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무 상태가 사실은 안 좋은 뭐 그런 상황들이고 결국 한국전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자구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재무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전의 주가를 사실은 오래 지켜봤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뭐 관심 있어서 뭐 지켜본 건 아닌데요. 대략 한 뭐 2만 원대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처럼 뭔가 네. 주가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여튼 2만 원대는 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전은 약간 뭐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만 원 미만에서는 사실은 사볼 법하고요. 10년간 봤을 때 대략 한 2만 5천 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그때는 매도하는 전략, 약간의 좀 박스권 범주 내에서 주가는 그래도 움직입니다. 뭐 한전이 네. 지금 주가가 뭐 적자가 이렇게 심하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사실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범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뭐 한전을 좀 관심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의 어떤 밴드를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대표님 그리고 이번 주 첫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도 많고 이벤트들도 좀 있는데 뭘 주목하면 될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뭐 아무래도 지금 지표단에서는 뭐 네. 4일 날 좀 발표가 되는 우리나라 시간은 5일 날 새벽 4시에 발표되는 12월 FOMC 의사록 이런 거 좀 공개가 되니까 한 번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이미 인터뷰 다 내용들 나왔고 기사화 됐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제 그런 사실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일 날 이제 미국의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12월 신규 일자리 수는 대략 한 20만 개 정도 증가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전월 26만 건 대비했을 때 좀 크게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을 때 증시 차원에서는 약간 좋게 봐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두 개 지표 모두 다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리죠.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1월 31일부터 해서 2월 아마 초 그때 미국의 FOMC 올해 첫 회의가 열릴 건데 이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니까 한 번씩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번 주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한 7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LG전자는 대략 한 4,600억 정도 지금 예상되는데 사실 뭐 지금 이제 실적이 그렇게 제가 볼 때 썩 중요하진 않아요. 뭐 여기 발표된 이후에 아마 증권가 중심으로 이제 커버하는 애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정 실적을 또 브렉다운 해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올해죠. 올해 과연 삼성전자가 뭐 2분기에 영업이익단에 적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과연 전망치들이 바뀔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잠정 실적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뭐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CES 2023 예. 행사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증시 차원에서는 좀 활력소로 불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결정해 줄 수 있는 모멘텀 상승 트리거들 요인들인데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살짝 흐름들을 보니까요. 그렇게까지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사전적으로 뭔가 올라갔다 이런 느낌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와 분위기는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CES 행사가 중요한 행사들이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뭐 네. 관련 기업이라 하시면은 대표적으로 저런 어떤 뭐 LG전자 이런 쪽인가요? 뭐 대형주 단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LG전자, SK 이런 기업들 SK가, 다 참여를 하겠고요. 지금 섹터별로 보실 때는 일단 뭐 메타버스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키워드라고 합니다. CES 메타버스. 행사에 네네네 이번에 네, 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예. 메타버스가 사실은 몇 해 전부터 인기를 끌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새로운 키워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가장 주목받았던 섹터는 로봇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섹터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섹터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우리가 알고 있던 IT 쪽, 뭐 가전 쪽 분명히 보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중요도는
살짝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호가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212포인트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1.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6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3% 상승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55,7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3만 5천 원. SK하이닉스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LG화학 2%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61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 호가 2.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1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0.3% 상승 예상됩니다. 네이버, 기아 1% 안팎으로 하락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현재 0.4% 하락 예상됩니다. LNF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600원. HLB 1.4%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호가에서 지금 0.2% 하락 예상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현재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4,700원. 오늘 펄어비스 호가에서 좀 5% 약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38,250원이고요. JYP 엔터, 리노공업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고용 보고서라든지 FOMC 의사록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좀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옆에서 지금 한숨을 쉬었단 말이죠. 네. 뭔가 지금 호가로 봤을 때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아니, 무겁지 않아 보이니까 그동안에 그러신 것 예상 같거든요. 체결지수하고 실제 장 열렸을 때하고 좀 이렇게 차이 날 때가 많았는데 네, 오늘은 진짜 제발 좀 차이 났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출발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예, 거죠. 지금 예. 제가 우리 정민 앵커님이 이렇게 예상 체결지수나 네네. 종목별로 읽어주실 때 조금 섬찟했던 게 예. 야, 이거 다들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그 상을 치러야 되나 싶은 게 아니 지금 좀 이상해요.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까처럼 예. 658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게요. 차트가 깨지는 거거든요. 예, 예, 기술적으로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연초에 뭐 다들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먼저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있는 와중에 지수만 훅 가나 싶기도 하고 아까 또 대형주들마저 이렇게 대형주가 그나마 이렇게 좋은데 그쪽마저도 안 좋다면은 지수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예상 체결지수 소개하시는 동안에 예.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경계 심리가 네, 여전히 네. 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이재모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호가 보니까 오늘 일단은 지금 하락 출발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안 좋게 출발하면 보통 저가 매수가 유입이 좀 돼서 그러네요. 좀 낙폭을 줄여내기도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은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동시효과의 상황을 봤을 때 예. 지수단에서 약간 이거는 이제 허수가 좀 있다라고 허수, 보고 있고 그렇죠. 네네. 좀 그런 느낌이 예. 있죠. 아마 이제 개장 아마 가까이 오게 되면은 지수가 약간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그 두 서너 달 저도 이제 동시효과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초기에는 좀 굉장히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그냥 안전하게 약간 증시가 출발한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겠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32 정도 하락 출발하는데 네. 이 정도가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개별 기업들에서 마이너스 한 10%대까지도 지금 그러게요. 동시효과 상황 찍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제가 어제도 봤는데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마이너스 10%대에서 지금 마이너스 8%대까지 줄고 있는데 어제 시작할 때 보니까 그렇게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호가에서만 때문에 이런 거죠. 네네네. 지금. 그래서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뭐 워낙 이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뭐 매도 이제 물량을 좀 쌓아 놓다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이 좀 쌓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흐름 봤을 때는 2차 대형주 단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완성차 관련된 기업들이 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좀 같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특징을 좀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연말에 산타 랠리는 결국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면 뭐 산타는 없어도 까치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월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연초 효과면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단은 뭐 12월 산타 랠리가 없으면 1월 달에 1월 효과 예. 그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네. 여튼 뭐 지금 그건 뭐 결과가 이제 1월 달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긴 하죠, 예. 일단은 뭐 우리가 희망 섞인 의견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일단 1월 효과는 온다라고 일단 거기에 한 표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그래요. 기대감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아마 그 10월 달, 12월 달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상단은 2,500이 될 거고 하단 한 2,300선, 요 박스권 될 거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박스권 그 밑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점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다들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수급은 바뀔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장이 어렵다 했지만 2차 전지 섹터는 그래도 견조했거든요. 사실 연말에 조금 안 좋았죠. 그렇죠. 12월 예. 달 잘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좀 주도를 해줘야 할 섹터 업종이 12월 달에 약간 부재했는데 어제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들, 올라가려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이라도 1월 달에 좀 지수가 올라온다. 그럴 경우에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올라올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봐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점 매수를 하시고 싶다. 또 신규 매수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LNF나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한 번씩 소재 보시면 쪽으로요. 네,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된 의견들 다 다릅니다. 올해 약간 슬로해진다, 안 좋다 이야기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전기차는 제가 볼 때 3년, 5년은 계속 가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믿을 수 있는 섹터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꼽아드릴 수 있으니까 코스닥 내에서는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음극재 관련된 업체들을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개장 시황 잠깐만 보기 전에 네. 대표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작년 아마 재작년까지도 포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눈먼 돈 넘친다고 온통 신규 상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그쪽에 IPO 쪽은? 올해는 IPO 쪽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몸값을 낮춰가지고 들어왔을 것 같고요. 몸값을 낮춰서 들어온다? 네네. IPO가 올해 왜 좋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장이 안 좋을 때 요새도 그렇지만 그 12월 달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신스틸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업 가치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새로운 기업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주가 차원에서는 올해 IPO 상장하는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상장했을 때 네. 반짝에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네. 차원에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오늘 새해 두 번째 거래일이죠. 사실 어제 첫 거래일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 또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로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 동향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연준의 스탠스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2230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죠. 672포인트입니다. 일단 양시장 지금 강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55,400원.
LG에너지 솔루션이 0.3% 올라갑니다. 44만 8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집니다. 82만 원이네요. SK하이닉스 0.4% 하락이죠. 7만 5,400원이고요. LG화학이 오늘 0.8% 올라갑니다. 60만 9천 원. 삼성 SDI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2%까지 올라갑니다. 6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현대차 1% 상승입니다. 15만 9천 원이고요. 기아 0.3% 올라갑니다. 현대차 기아 오늘도 흐름 괜찮네요. 네이버가 1.3% 하락으로 1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린 헬스케어가 0.5% 상승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7% 올라갑니다. 9만 4,100원이죠. LNF 지금 강보합, LNF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18만 4,900원. 카카오게임즈가 0.5% 하락합니다. 4만 3,950원. HLB가 0.3% 올라갑니다. 2만 8,050원, 0.5%까지 올라가네요. 에코프로도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11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약보합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작 1%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작 역시 호가와 지금 시초가 흐름 굉장히 다르죠. 1%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JYP 엔터테인먼트 0.7% 떨어집니다. 6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은 어떨지 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삽니다. 개인이 6억 원, 그리고 기관은 82억 원 소폭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9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섹터 전기전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에서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 의료정밀, 전기가스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가스 섹터 내에서 좀 구성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역시 어제 또 11% 넘게 급락한 만큼 오늘 또 반발 매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국전력이 1.5%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운수장비 sek터 흐름도 괜찮은데 운수장비 내에서 구성 종목 볼게요. 지금 조선주, 현대미포조선도 2.5% 강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부품주 흐름도 좋습니다. SL 흐름 좋고 현대위아도 0.7% 상승하고요. 기아도 0.6% 상승.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 흐름 다 괜찮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억 원, 14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2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하락합니다. 2원 60전 하락한 1,2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 환율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환율요? 예. 글쎄요. 환율은 예.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앞에서 짚어봤던 지표들 나오고 했을 때 달러엔 환율이 130엔이 깨지느냐 밑으로 가느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3엔 밑으로 흘러내리느냐 여부 네. 그게 어떻게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저 지수 출렁거리는 거 대표님 저 이해됩니까? 지금 지수 저러는 거야. 글쎄요, 지금 확실히 좀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방향성이 맞는 것 없다. 같고요. 네네. 예. 그래도 거래량 거래대금 다 실종됐어요 지금. 네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아까 동시효과 상황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네. 걱정한 거보단 그래도 좀 양호하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종목들 보니까요. 갑자기 또 왜 수상 관련주는 네네네.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일단 수상 관련주, 기업들만 CJ 또- 시푸드 이런 네네네. 종목. 수상 관련주?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이슈로 좀 뉴스로 나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올라가는 것들이 특징인 것 같고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체크가 좀 되면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고요. 제지 관련된 기업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과거처럼 코로나 때 네. 택배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또 같이 올라가나 뒷단에서 올라가나 봤더니 일단 한창 제지만 공급 계약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은 확실히 뭔가 개별 기업 단위 좀 호재 이슈가 있을 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중소형 제약주들 어제 움직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탈모 치료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지금 보니까 동성제약이 지금 20% 넘게 올라가고 프롬바이오, 위더스 제약 그리고 대웅제약 이게 사실 제약주로도 엮이긴 하는데 지금 또 이제 보니까 탈모 치료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이게 혹시 어떤 따로 나온 뉴스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뉴스가 뭐 나왔다기보다도 이미 익히 아시던 뉴스들이고요. 사실 이게 2, 3주 전에도 주가가 한번 살짝 이런 식으로 예. 탈모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좀 올랐었고요. 최근에 그 중소,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약사들이죠. 네네. 이런 기업들이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 조금만 뭐 비슷한 뭐 해열제든 뭐 감기에도 약을 좀만 팔기만 해도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 차원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이 탈모 관련된 기업들이 뭐 프롬바이어, 위더스제어 이런 기업들이 1, 2주 전에 좀 올랐었습니다. 급등락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반복된 흐름이기 때문에 요즘 시장의 특징이 그 재료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잠깐 반짝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재생산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오르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내에서도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미스터블루나 탑코미디어 이들 기업들이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르는데요. 그러게요. 이미 이들 기업들이 12월 달, 11월 달에 또 반짝 올랐다가 네.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뉴스가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에 자금이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일단 올라가는 섹터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탈모 관련주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시 이렇게 이 대표님 쳐다보니까 수치 대단하신데 하나 여쭤볼게요. 머리 감으실 때 샴푸 쓰세요? 아니면 비누로 하세요? 네, 저는 당연히 샴푸를 씁니다. 샴푸 쓰세요? 네네네. 아, 근데 그러면 갑자기 왜 궁금하세요? 샴푸를 쓰면서도 저렇게 머리숱이 풍성할 수 있구나. 혹시 뭐 노프 저 같은 경우는 샴푸를 안 쓰거든요. 비누 혹시 그게 저도 나름대로 뭐 수치 많은 편인데 그 비결인가 싶었더니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확인했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제 여담이었고요. 저희 또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기업 탐방 다녀오신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기업 탐방 다녀온 종목 이제 대주전자재료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뭐 네네. 첨부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유전자재료 오늘도 잘 보시면 주가가 한 2, 3%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대유전자재료가 어제 이제 1월 2일 장 끝나고 공시를 좀 하나 했습니다. 여기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시설 투자한다는 내용이었고 투자 금액이 대략 568억,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43%이니까 상당히 좀 큰 금액을 이제 투자한다고 좀 이야기한 거고요. 투자 목적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공장동의 추가 신축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대유전자재료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때 이 기업이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된 게 뭐냐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차별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또 다른 진입 장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거를 더 대량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좀 해가지고 공장을 더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 기간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2023년 1월 2일부터 해서 2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건 뭘 2년 의미하는 정도네요. 거냐면 제가 예. 지난주에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연간 단위 그 캐파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연간 3,000톤 캐파, 24년 말 되면은 10,000톤 캐파, 그리고 24년 말, 그러니까 25년부터는 연간 2만 톤 캐파의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들이고 이 기간을 잘 보시면은 딱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2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네. 그런 의미하는 것들이니까 전기차 쪽의 어떤 재료 업체들은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이유들은 대량으로 만들어서 매출 영업이익을 가져오겠다. 그걸 의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아마도 시장에 그런 걸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일 되자마자 시설 투자 공시를 어제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의 좋은 뉴스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 가져오신 기업 탐방 종목이 캠트로닉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동안에 많이 빠지기도 빠졌는데. 네네. 예. 이 종목이 아마 주가 잘 보시면 굉장히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사업적으로 뭔가 안 좋냐 그런 건 전 또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충분히 저점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가 크게는 사업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부품, 두 번째는 무선 충전, 세 번째
자율주행, 네 번째 디스플레이, 다섯 번째 화학인데요. 일단 우리가 올해 주목할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무선 충전인데 이거는 자회사 위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2019년도에 삼성전기가 하고 있던 무선 충전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때 사업을 새롭게 설립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여러분들 요새 그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들이 많이 네. 생기고 네. 있고요. 최근에는 웨어러블 그리고 전장용 충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충전 이런 것들 부품 세트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도 역시나 충전, 무선 충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관련 사업을 우리가 주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관심 안 갖고 있는데 동사가 화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 전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의 매출의 절반 역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주목할 게 뭐냐면은 그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상 PR 이렇게 부르는 전자재료인데 이게 2019년도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를 했던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국산화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성공이 된 거죠. 이게 동지 세미캠에 진행을 했었고 이 포토 레지스트를 만들기 위한 그 원재료가 뭐냐면은 바로 PGMEA라고 하는 중간 재료입니다. 화학 재료인데 이거를 동사가 역시나 국산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동지 세미캠 납품하면 당연히 동지 세미캠이 삼성 쪽이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 납품한 형태. 근데 이게 올해 대량 생산 체계 구축되면서 올 연말 정도면 양산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업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지금 CES 2023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모멘텀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통신의 어떤 인프라 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CV2X냐, 뭐 V2X 웨이브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동사 입장에서는. 동사는 이거든 저거든 다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통신 규격만 정해져가지고 뭔가 인프라가 구축된다. 그러면 동사가 통신 모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번 주 기업 탐방 다녀온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들어봤고 간단하게 시장 좀 여쭤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낙폭이 좀 확대가 됐어요. 2207포인트인데 뭐 이러다 보면 2200선까지 밀리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종목단에서 보니까 예. 이제 오르고 있던 2차 전지 자동차 쪽이 약간 밀리는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밀리는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 단에서 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밀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저점이라고 쓰는 2130선 뭐 이때까지 열어준다 하더라도 그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튼 네. 지금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밀리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다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의 모멘텀이 약간 부재하다 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응 전략 차원에서는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내 종목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네. 아니기 때문에 섹터 종목을 분명히 잘 고르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쪽으로 자금을 좀 밀어 넣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보시는 거죠. 네. 6개월, 1년 경기 침체 온다 하더라도 반등 기대하면서 확실히 반등할 수 있는 sek터가 어디가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땐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잠깐 오르긴 했는데요. 화학 쪽이 지금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화학 쪽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산업이에요. 근데 화학 네네. 쪽도 지금 경기 턴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것으로 매니저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제가 볼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쪽에 자금을 조금씩 넣어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